안녕하세요. 2131일째 평단지기 독서하는 작가 이윤정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웅진 지식인하우스의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행동을 고치시키는 스토리의 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스토리가 담긴 책도 이따가 추천을 드릴게요. 잘 챙겨두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이제는 제 말 안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 문장 하나씩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틱의 6번째 원칙,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토리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생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주는 일인데요. 오늘 꼽아본 문장입니다. 아이들은 옛날 얘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즐거움과 오락을 원하는 것이지 가르침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토리를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작가가 만든 세계 속에 빨려 들어가고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공감하고 눈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스토리의 힘은 이중적인데요.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감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장을 통해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런 스토리가 생각났네요. 가끔 물건을 어디 두면 기억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저의 행동 과정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역에서 카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왕십리역까지 배웅을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언제 기차를 타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졌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급했거든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플랫폼까지 걸어 나와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자기 저한테 지갑 챙겼어? 다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속으로 당연하지 하고 주머니를 손을 넣었더니 지갑이 없더라고요. 기차에 내린 다음부터 지하철역까지 왔을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머니가 얕아서 카드 지갑이 종종 빠진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렸을 때가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핑크색 카드 지갑이 분실신고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스토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놓치고 있던 상황을 되새겨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시크릿이나 웰싱킹 등을 통해서 시각화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죠?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시각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일정이 가능한 일정인지도 아니면 너무 무리한 일정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어디 들렸다가 집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하다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어디 들리기로 했던 거를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죠. 시각화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청중과 독자에게도 이 상황을 생생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5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보고도 2시간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공대생이다 보서 그런지 몰라도 5분 만에 결론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스토리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어제는 신기하게도 배우자에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제 배우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배우자는 저에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독서 스토리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정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남편에게는 핵심을 무시하고 스토리로 달려들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행동은 머릿속으로 시연해 보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WY랑 평단지기 독서하면 스토리를 통해 부자 되는 법을 알게 해주는 100% 부자 되는 오늘 좋은 북큐레이팅 책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상복의 한국의 부자들을 만화로 그려낸 허영만 작가의 부자사전 1권, 2권입니다. 알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책이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출간된 한상복의 한국의 부자들 책인데요. 2005년에 허영만 작가님이 만화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신영 저자의 한국의 젊은 부자들입니다. 무일푼에서 100억 원대 회사를 만든 61인의 진행형 성공기가 담긴 스토리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남들과 다르게 움직인 그들의 놀라운 통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선 젊은 부자들,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에 더 익숙한 젊은 부자들의 실패 극복법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61가지 사례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사례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7년이 흐르게 되었죠. 여기에 젊은 부자들이 지금도 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4월에 출간된 신희은 저자의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3040 평범한 자본주의 법칙을 꿰뚫은 부자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나이는 37살 정도 되고요. 순자산은 모두 2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100배에 불린 24명의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 국대 연봉을 버는 대학생도 나옵니다.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돈 버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유튜버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 저자, 퀀트 투자자이신 강한국님의 스토리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타고난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추천드린 3권의 책, 부자사전, 한국의 젊은 부자들,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를 통해서 부자 되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부자 돼야죠. 평단지기 독서법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스틱이었습니다. 평단지기 독서로 당신과 함께 부와 성공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독서 경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스토리를 통해 부자 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